바이든 법안의 총 규모가 1조 7,500억 달러로 더 내려가며 커뮤니티 컬리지 무상교육이 제외되고 부양자녀 현금 지원은 1년만 연장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겨울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시작될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 백신 접종은 소아과와 학교 등에서 실시되고 적은 용량을 작은 주사기에 담아 사용하게 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공급 대란과 물가 상승에 인력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미국 학교의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인 후보 해롤 리변이 상대 후보가 비방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한인들이 결집해 이를 막아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총 규모가 1조 7,500억 달러로 더 내려가면서 커뮤니티 컬리지 2년 무상교육 등이 제외되고 부양자녀 현금 지원은 4년이 아닌 1년만 연장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홈케어 예산은 당초 4천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이하로 처방약값 낮추기는 7천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10월 말 자체 데드라인이 임박해짐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내 진보파와 중도파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제외시킬 수밖에 없거나 유지하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방안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으로 불리는 차기 경기부양책의 총 규모를 최근에 2조 달러보다 더 낮아진 1조 7,5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1조 7,500억 달러로 대폭 내리면서 당초 제안에서 완전 퇴회하는 프로그램들과 유지는 하되 시행기간과 자격을 줄여 크게 축소하는 방안들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제외 대상은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의 수업료 면제 방안으로 1,090억 달러가 없어지게 됩니다. 무상교육 분야의 또 하나인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무상교육 1,750억 달러는 그대로 유지시킬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양자녀 1인당 매달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제공하고 있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은 당초 2025년까지 4년 더 시행하려다가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단축할 것임을 바이든 대통령이 시사했습니다. 현재 3,600만 가구 6,500만 명에게 제공하는 1년 예산은 1,800억 달러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연장 기간을 더 늘리면 가구당 소득 상한선을 현재 15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셋째,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로 당초 10년간 7천억 달러를 절약하려다가 4천억 달러로 대폭 낮출 것으로 시사해 약값을 절반이 아닌 25% 정도만 인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장기 치료나 요양을 집에서 하는 홈케어 예산도 당초 4천억 달러로 잡았으나 2,500억 달러 이하로 삭감할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다섯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용을 10년간 6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로 반감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와 가스, 수도 등 유틸리티 회사들이 매년 4%씩 클린 에너지 전환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주고 미달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1,500억 달러짜리 방안은 삭제됩니다. 대안으로 내건 탄소세 부과안도 민주당의 조 맨신, 존 테스토 상원의원 등의 반대로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태양열, 풍력 등으로 에너지 전환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3천억 달러 방안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독감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독감이 급감했지만 올해는 벌써 23%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당국은 독감 예방주사와 코로나 부스터샷을 잇따라 맞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환절기 불청객 독감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재악화시키는 트윈데믹 경고령이 발령됐습니다. 미국에서 CVS에 이어 두 번째 큰 약국 체인점인 월그린이 판매된 독감 관련 약품들을 분석한 결과 올해 독감 시즌에 이미 독감 환자들이 지난해보다 2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독감 환자들이 최저치로 급감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크게 늘어나 정상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에선 매년 독감으로 최소한 2만 명이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월그린의 분석 결과 현재 독감 환자들이 많은 주들을 보면 방문객들이 다시 몰리기 시작한 네바다가 가장 많고 2위는 미시시피, 3위 텍사스, 4위 뉴멕시코, 5위 테네시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6위는 워싱턴 DC, 7위 오클라호마, 8위 루이지애나, 9위 알라바마, 10위 알래스카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이 휩쓸었던 지난해에는 이동 인구가 적은 데다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독감 예방주사도 많이 맞아 독감 환자들도 기록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제한 조치들도 대거 없어져 일상 복귀가 확산되면서 인플루엔자 독감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델타 변이의 터널을 겨우 빠져나오려는 순간 독감 시즌이 시작되고 있어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악화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되지는 않을까 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 CDC는 대부분의 미국민들에게 10월 말 안에 독감 예방주사부터 맞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과 어린이, 천식 등 호흡기 관련 기저질환자들은 독감 예방주사도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CDC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화이자 백신부터 시작된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게 트윈데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11월 초부터 시작될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악관이 성인과는 다소 다른 접종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소아과와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은 곳을 접종 장소로 정했고 적은 용량을 작은 주사기에 담아 접종하게 된다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2,800명이 접종 대상인데 화이자 백신을 사용하고 성인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만 주사할 예정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다음 단계로 확대되는 5세부터 11세 사이의 어린이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어린이 백신 접종 계획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부모들의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성인 접종과는 크게 다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FDA와 CDC의 승인 절차를 이번 달 안에 마치면 11월 초부터 5세부터 11세 사이의 어린이 2,800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에 필요한 FDA 자문위원회는 10월 26일, CDC 자문위원회는 11월 2일 회의를 개최할 일정을 잡아놓고 있어 11월 초부터 최종 승인이 나와 접종에 착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확대했던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1,70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더 많고 더 어린, 주로 초등학생들이 백신을 맞게 되는 겁니다. 둘째, 접종 장소는 성인들의 대규모 집단 접종 장소를 피하고 2만 5천 곳의 소아과, 패밀리 닥터 오피스, 어린이 병원 등으로 지정됩니다. 이와 함께 수만 곳의 약국들, 초등학교 클리닉 등에서도 어린이 백신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셋째, 어린이들에게 주사할 화이자 백신의 용량은 성인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12세 이상 성인용보다는 작은 약병과 작은 주사기가 사용됩니다. 10마이크로그램을 약병에 담은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은 보통 냉장고에서는 10주간 보관할 수 있고 의료용 냉동고에서는 6개월간 저장이 가능하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넷째, 백신 접종 대상 어린이들 중에 비만, 소아당뇨, 천식, 면역체계 취약자 등은 어린이 병원에서 전문의들로부터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비드 대응팀장인 제프 자이언츠 조정관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 1,500만 회분을 배포 준비를 마치고 그 후부터 매주 수백만 회분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세부터 11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분의 1은 즉각 자녀들을 백신 접종시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다른 3분의 1은 경과를 지켜보며 천천히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들의 3분의 2는 자녀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킬 뜻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 초반 접종률은 해당자의 절반 정도에 달하고 부작용이 적을 경우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공급 대란과 물가 상승에 인력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미국 학교의 급식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음식 재료는 물론이고 접시 같은 기물들도 부족해지면서 직접 대형마트로 달려가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1,400개 학교의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답한 비율이 97%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공급 병목 현상이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한꺼번에 닥친 물류 대란과 노동력 부족, 물가 상승으로 학교 급식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들은 최근의 악재들로 학교 급식의 메뉴가 달라지는 등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학교 급식에 의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영양을 골고루 채워주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MBC는 설문조사에서 1,400개 학교의 영양사들 중 97%는 최근에 공급 병목 현상에 우려를 느낀다 답했고 90%는 근무 인력 부족에 대해 걱정된다 답하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매달 3억 3천 회분의 급식이 제공됐습니다. 학교 식당들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USDA 영양 가이드를 맞추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는 현재 1년 전보다 5.4% 이상 상승했으며 실제 체감지수는 이보다 높다는 게 소비자들의 의견입니다. 학교 식당들이 부족하다 호소하는 건 닭고기와 야채 같은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음식을 담을 접시, 숟가락과 포크 등 각종 기물들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측은 음식과 기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코스코나 샘스클럽 같은 대형마트로 직접 달려가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아지면서 구직 박람회를 여는 것은 물론 보너스와 휴가 같은 복지를 확대해 인력 구하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류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직접 나섰지만 미국의 학교들은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영양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해롤드 변 후보는 상대 후보가 워싱턴 포스트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막판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며 한인들의 결집으로 이를 막아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롤드 변 후보는 댄 헬머 후보와 면도날 차이에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 3천 명의 한 표 행사가 절실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센터빌을 포함하는 버지니아 주하원 40지구는 보기 드문 면도날 차이의 초박빙 접전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11월 2일 선거에서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한인 주하원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해롤드 변 후보는 거의 흑색 선전, 비방전에 가까운 네거티브 선거전을 펴는 상대 후보의 총공세에 단호하게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할 동안 한인과 아시안에 대한 불리한 교육 정책, 세금 폭등 등의 정책들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상대 후보인 댄 헬머는 정책과 가치관의 논쟁이 아닌 저를 향한 인식 공격만으로 구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롤드 변 후보는 상대인 댄 헬머 후보가 이민자로서 직접 차별을 경험한 자신을 반유대주의자로 모는 흑색선전, 인신공격, 비방전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롤드 변 후보는 특히 이 지역 최대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까지 이용해 자신을 터무니없이 반유대주의자로 몰아 유대계인 댄 헬머 후보를 지원하고 나섰다며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댄 헬머 후보는 해롤드 변 후보 측이 보낸 캠페인 전단지에 유태계인 자신의 모습을 매브리코 등 유대인 특징을 과장해 묘사하고 있다며 이는 반유대주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 전단을 보낸 버지니아 공화당 측은 이 전단에는 최근의 물가 급등으로 생활고가 심해진 북버지니아 상황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민자인 해롤드 변 후보를 반유대주의자로 모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방전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롤드 변 후보는 로컬 선거의 유력지가 사설까지 동원해 자신을 반유대주의자로 모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상대 후보가 그만큼 절망감과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으나 한인들이 결집하고 조기 선거나 투표일에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해야 막을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 해롤드 변을 찍어 진정한 계획과 한인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냅시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조기 선거나 12월 2일 화요일 투표를 꼭 부탁드립니다. 11월 2일 실시되는 버지니아 선거를 위한 조기 투표는 이미 시작됐는데 특히 21일부터는 센터빌 도서관 등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기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것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as raised to believe in the value of hard work and taught that when you worked hard, you should be paid fairly. As governor, I'm proud I worked with Democrats and Republicans to bring 200,000 good-paying jobs to Virginia. And we have to do more to make sure everyone is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That means passing paid sick leave and a $15 minimum wage. And it means investing in education and job training to make sure we're prepared for the jobs of the future. We can get this done, and as governor, I will.